안녕하세요. 전체적 타로 시점 윤아킴입니다. 자, 오늘은 픽원 준비해 보았는데요. 번호 1번, 2번, 3번, 4번 4개의 케이스를 볼 텐데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질문이 있으시고 또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야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는 과연 나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그 사람과의 일생을 함께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언제 결혼하게 될까? 그리고 어떤 사람과 과연 결혼하게 될까? 뭐 자세한 과정들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미래의 배우자 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는 1번에서 4번까지 4개의 케이스를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끌리는 번호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번호를 선택하기 힘드신 분들은 번호의 색상을 보고 선택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번호를 보시고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많이 끌리시는 번호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1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10초 드렸고요. 혹시 10초 동안 완전하게 100% 이거다가 아니셨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좀 헷갈리셨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나 고르고 난 직후에 아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재선택하실 수 있는 시간을 5초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의 번호를 100% 확신하셨더라도 뭐 바꿀 기회가 있으면 바꿀게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5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네, 혹시 바꾸실 분들은 바꾸셨나요? 바꾸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번호다 라고 하셨던 분들은 본인의 주관의 흐름을 많이 따라가게 되실 것 같고요. 혹시 중간에 바꾸셨던 분이나 처음에 결정하지 못해서 뒤에 바꾸신 분들은 어쩌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인연을 만나게 되실 수도 있다는 걸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다 뽑았습니다. 카드 뽑은 상황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지금 1번 뽑으신 분들의 현 상황이 어떠냐를 먼저 봐야 되겠죠. 상대도 중요한데 내가 결혼에 대한 마음가짐 또는 상황들이 되어 있는지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요. 요분들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분들은 지금 현재 딱히 누구다라고 정해놓고 만나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조금 가벼운 만남을 좋아한다 또는 조금 믿고 누군가를 만나본 결과 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관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조금은 깨달은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그 누구라도 상관이 없겠다. 내가 준비된다면 언젠간 사람은 나타나는 거 아닐까라는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조금 편안한 만남, 어쩌면 남들이 볼 때는 조금 가볍게 만난다라고 하는 어떤 만남의 패턴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 또는 앞서의 사랑의 관계가 끝나고 조금은 프리한 상태로 있으신 편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앞전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최근에 만나고 있는 분들과의 의사소통은 그닥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읽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올인할 마음은 이제는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도 누군가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만나고 싶기도 하고, 과거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지금 당장 뭔가 뭐 미래에 대한 약속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과거의 어떤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도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고 계신 일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은 어떠냐가 좀 궁금하시겠죠? 지금 본인이 앞으로 만나실 그분은 현재는 연인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또 그 사랑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어떤 더 이상의 흥미로움이나 발전의 가능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사람을 찾을 때 지금 1번 분과 만남이 아마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은 누군가와 함께인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분의 어떤 뭐 외모라고 한다면요. 외모는 누가 보더라도 조금 준수하신 편, 피부는 약간 검으시겠고, 키는 뭐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남자분이라면은 그분이 한 180 정도는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여자분이겠다라고 했을 때 여자분의 키가 160에서 살짝 170 가까이도 될 수 있다. 여자분으로 봤을 때 절대 작은 키가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의 상대방 분은 어쨌든 그 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키의 평균을 살짝 넘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적당히 크고 보기 좋은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얼굴이 아주 예쁘다, 아주 잘생겼다는 아니고요. 그냥 키가 훤칠해서 보기가 좋다. 옷발을 조금 잘 받는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고 공부는 조금 많이 하신 분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배려심이라든지 또는 뭐 이 공부라는 게 꼭 잘했다기보다는 공부를 좀 오래 했다 내지는 뭔가 배우는 데를 좀 많이 다닌다 이런 분 같기도 한데요. 사람들과의 어떤 뭐 우정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센스 이런 것들이 좀 괜찮으신 분이고요. 뭔가를 할 때 나름 열정을 좀 불태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여자분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필요한 사람에겐 좀 달려갈 줄도 아는 여자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1번 상대방 분들이 1번을 바라보고 좋아하는 이유가요. 1번 분의 그 약간 이제 프리한 어떤 정서 세계 있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이지만 언제든 출발을 한다면 나는 로켓 파워 정도의 힘으로 출발할 수 있어. 단지 그 힘을 비축하고 있을 뿐이야. 아직은 내 상태가 나타나지 않아서 라는 정도의 그 상태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한대요. 나와 함께라면은 너가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겠니? 이런 식의 제안을 하는 식으로 아마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1번의 상대방 분은 예전 사람과의 식상한 관계 때문에 그 관계가 끝이 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게서 느끼는 건 좀 외적인 매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번 분이 갖고 있는 모험심 같은 거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자신 넘치는 거 있죠. 아직 경제적인 것도 구무엇도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어디서든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을 빼고 있는 상태인 1번 분에게 뭔가 좀 매력을 느낀다라는 거죠. 둘이 같이 뭘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1번 분에게 느끼는 것은 외적인 어떤 매력과 나름대로의 나태한 카리스마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모르게 끌린다. 저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미래에 뭔가를 해볼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 때문에 상당히 끌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언제 정도에 만날까요? 라고 했을 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카드를 언제 보시든 간에 그 해의 9월 정도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곳을 조금 더 시간을 땡겨서 보자 그러면 앞으로 한 9주 정도 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시기에서부터 다음에 오는 5월달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의 5월, 9월
또는 지금 이것을 보는 시점으로부터 9주 뒤 이 정도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씩은요. 소개팅을 하고 이제 막 돌아오신 분이 만약에 이것을 본다면 9시간 뒤에 우리 한번 만나볼래? 라는 연락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떻게 두 분이 사랑을 만들어 나가시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 만나고 난 뒤에 한동안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서로를 좀 견주어 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이 없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연락도 좀 뜸할 거다라고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예전 사람들이 정리정돈이 되고요. 또 상대방이 바라봤을 때 본인의 이모저모를 뜯어본 뒤에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청혼을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만나보긴 했는데 뭐 전혀 그 사람 별로 나한테 마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양가에서의 반응이나 주변의 반응은 어떠냐면 잘했다 이런 반응입니다. 아, 생각 정말 잘했다. 너네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거고, 어디서 이런 신랑감 신부감을 찾았어?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 어디다 숨겨뒀다 이제 내놔. 이런 얘기도 좀 하실 수가 있다. 굉장히 축하받는 분위기로 결혼을 하시게 되겠고, 아이도 곧 생긴다. 이런 식으로 카드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불안하고 심심했던 인생의 어떤 여러분들이 내놓지 않았던 여러분만의 어떤 숨어있는 에너지나 매력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만남으로써 드디어 뿜뿜 터지기 시작하는 황금 같은 시기가 펼쳐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축하드릴 만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뭐 이것이 선이 되었던 소개가 되었던 우연한 만남이 되었던 제가 볼 때는 거의 조금 명망 있는 사람의 소개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소개를 받으시고 난 뒤에 상대방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본인과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 갑자기 청혼하여 속전속결 결혼한다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좀 손쉬운 결혼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지도 못한 시기에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듯이 후다다닥 결혼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조금 어리신 분들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의 말과 행동을 들으면서 본인도 약간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좋은 형상이다라고 여겨집니다. 1번 분들 것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해볼게요. 자, 2번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을 뽑으신 분들 상황을 먼저 봐야겠죠. 2번 뽑으신 분들은요, 누군가를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고 계신 분들로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자분들이시라면 직업 자체가 사람을 좀 도와주는 직업일 수 있어요. 도와주거나 케어하는 직업. 뭐 교육계통, 간호계통, 서비스계통 이런 쪽이신데요. 주로 간호, 뭐 사회복지 또는 비서직이라든지 또 어떤 것들의 서브를 하는 직업 또는 본인의 성향이 좀 남을 도와주기를 좀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고요. 가끔씩은 주변에 계신 좋은 언니가 있어서 그분하고의 소통이 좀 좋으신 분 이렇게도 보이고 남자분 같으면은 주변에 계신 여자분들에게 좀 신세를 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랬던 분들이 갑작스러운 어떤 자각으로 인해서 뭔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또 남을 도와주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급속한 나의 발전을 지금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뭐 갑자기 학위를 딴다든가 또는 뭐 어떤 어쨌든 저술 활동 같은 거 있죠.
뭔가를 쓰게 된다. 학위를 딸라 그러면 논문 써야 되죠. 그런 형식이에요. 무언가를 써서 또는 만들어서 인정을 받는 형태로 가고 있다. 회사원이시라면은 프로젝트를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인정받고 있는 형태,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오너 계열은 아니세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남을 위해 그것이 결국은 쓰이는 형태라서 일반적인 직장인들 가운데에서 조금 봉사나 희생적인 어떤 성향이 좀 짙은 그런 일을 하시거나 그런 성격이거나 뭐 그러신 분들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이렇게 뜨는 경우에 이번 분이 한번 갔다 오신 분인 가능성도 좀 있어요. 돌싱이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전에 누군가를 많이 좋아했다가 그분과의 이별을 경험하고 그 이별의 상처를 아직은 좀 잊지 못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다시 자기 자신을 재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좀 가깝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 앞으로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간 시간 동안에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제 거의 좀 마음 단도리를 했고 이제 새로움을 좀 쳐다보고 있는 상황일 거다라고 생각 들어요. 내가 미래에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라는 계획도 어느 정도 이상은 섰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번 분에게 올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가 궁금하겠죠? 넌 어디서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나타나니? 뭐 이런 마음이 좀 들 수 있어요. 현재 여러분에게 오실 그 대상, 여러분 미래의 피앙세는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본인들이 했던 일들에 대한 그 어떤 정당한 대가 또는 그거에 대한 과부 이런 것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선하게 무언가를 쌓아 오셨던 분들이라면 그거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지금 받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고 혹시 좀 좋지 못한 인연에 휘말려 계신 분들이라면 그 인연의 끝을 맞이하여 어두운 홀로의 고독을 좀 씹고 있지 않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후자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은데요. 맞지 않는 관계를 끝내고 어떻게 보면 살짝 패인 시기를 좀 지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이제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 분이 이제 터널 끝에 와서 앞으로 나아갈 길만 남았다면 분명히 빛을 보고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번 분들은. 근데 이번에 상대방이 될 사람들은 현재 이 시점에서는 아직 본인의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서 눈물과 회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가끔씩은 사업에 실패해서 조금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을 조금 끊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또 가끔씩은 건강관리를 안 해서 몸이 굉장히 아픈 중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했던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은 조금 좋지 못한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가벼운 뭐 예로 든자면은 직장은 잘 다니고 있는데 과거 애인에게 너무 돈을 많이 써서 그것을 이제 빚을 본인이 굉장히 그 사람과는 헤어졌는데 그 사람과 썼던 카드값은 나오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좀 벌충하고 계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볍게 볼 때 그렇습니다. 조금 심각하게 볼 때는 뭐 사업이 망했다. 건강이 완전히 망했다. 그리고 뭐 사랑했던 사람에게 돈과 관련된 속임수를 당했다. 뭐 이런 입장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마음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사람, 지금은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겸손해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진짜 인연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고 나의 분수와 또는 나의 꿈과 어울리는 누군가를 이제는 찾을 수 있게 된 사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가정교육에서 오는 인성의 정도라든지 또는 이제 상대방의 성실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이다라고 해요. 이분 자체가 가정교육을 잘 받으신 분이었고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만 살아오시다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죠. 세상 물정 모르고 굉장히 착하게만 살다가 된통 어떠한 일을 당하고 난 뒤에 이제 겨우 수습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음 중에 있는 사람 같다입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고 본인이 받아왔던 어떤 교육
모습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세상에 너무나 나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으신 분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나 내가 나쁜 일을 겪었다고 해서 세상에 뭐 복수하거나 나쁜 일을 나도 하거나 누군가에게 비슷한 것을 해서 그 어떤 자존감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서 자기 마음 속이 완전히 이제 썩을 대로 썩은, 우리가 이제 썩는 게 두 종류가 있죠. 잘못 썩으면 부패하는 것이고요. 잘 썩으면 발효가 되는 거죠. 발효와 부패는 둘 다 썩는 거예요. 그러나 곱게 발효된 것은 분명히 인간에게 유익하게 쓰입니다. 이분은 상처를 받았지만 부패한 사람이 아니라 발효된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고요. 그 발효의 맛이 상당히 구수하고 몸에 좋다 이렇게 보여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성의 다지기가 된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엄마가 될 준비, 아빠가 될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톡톡히 치러야 할 어떤 슬픔, 괴로움의 예방접종을 이제 막 끝낸 사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세상살이 단맛 쓴맛을 제대로 겪어본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과 함께 할 사람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고요. 내가 내 분수에 맞는 어떤 사람을 잘 선택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가름을 좀 스스로 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분이 좀 비슷한 점은 뭐냐면요. 경제적인 안정에 대한 그 갈구가 좀 큽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다른 것보다도 일단 결혼한 가정은 무조건 경제적으로는 일단 안정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두 사람이 서로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주변의 사람들 또는 어떤 주변의 환경들도 아주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위태로운 상황들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이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여겨지네요. 그 공통점 때문에 서로에게 좀 매력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근데 이 좋은 분을 여러분들이 언제 만나게 되냐라는 거죠. 일단 카드 보시는 시점에서요. 그 해의 3월달, 12월달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보시는 시점에서 석 달 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금 빠르면 3주 뒤도 가능하지만 제가 볼 땐 아마 석 달 뒤쯤이 아마도 두 분이 만나기에 매우 적절한 시기가 아니냐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두 분 다 뭐냐 하면 상대방의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정말 아주 눈여겨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조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약간 상대방의 외적인 단점 하나 정도는 눈을 감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여자분이 상대방이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조금 피부가 좀 거치네? 이런 건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외모는 괜찮은데 옷 입는 스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내가 코디해주지 라고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번 뽑으신 분이 남자분이시라면 이런 거 있죠. 뭐 160 이상의 쭉쭉 빵빵이라야 돼 라고 예전에는 생각했다면 지금은 내 키보다 한 10cm 정도만 그 아래로 작으면서 얼굴이 좀 귀여운 타입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상형에서도 좀 이렇게 다이어트가 된 거죠. 내 이상형이 100%였다면 80%, 70% 정도 좀 깎아내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 이상만 되면 돼 라는 식으로 좀 조정되어 있는 상태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만나서 함께 얘기 나누고 이렇게 어울려 있는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뭐 선남 선녀가 만났어요 라는 느낌보다는 두 사람 참 아기자기 잘 맞는 사람이 만난 것 같다 이런 느낌 들어요. 가끔 처음 봤는데도 얼굴이 약간 닮은 느낌, 어디선가 좀 본 것 같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있다면은 두 분 중에 남자분은 키가 뭐 그렇게 많이 크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 175 왔다 갔다 하시는 키에 약간 덩치가 살짝 있으신 분, 그래서 겉보기에 딱 봤을 때 좀 듬직해 보이는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뚱뚱하게 보인다가 아니라
그냥 저 상태에서 근육이 조금 있으면 되게 멋있겠다 정도의 약간 살짝 듬직함, 빼빼하지는 않다. 그리고 뭐 어깨나 이런 부분이 좀 튼실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편이세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요, 빼빼하다 가녀리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도 뚱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기 좋은 정도의 통통함, 남자분들이 보기 좋은 정도의 통통함 있죠. 여자분들이 보기 좋은 정도의 통통함이 아니라 남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보기 좋은 통통함 정도. 그래서 뭐 누가 보더라도 이 커플은 굉장히 잘 어울리네. 그리고 둘 다 살짝 복스럽네. 이런 느낌을 좀 줍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낭비하는 데이트를 안 해요. 그래서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는 내 이상형은 아니지만 이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이 내 외적,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외적 부분에서의 이상형은 아닌데 이 정도면 같이 다니기에 부끄럽진 않아. 그리고 저 사람도 조금 꾸미면 이런 부분이 멋있을 것 같아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면서 만나시게 되고요. 굉장히 어린 시절의 얘기를 하면서 두 분이 가정 환경도 좀 비슷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맞는 조건들이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두 분이 결혼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집에서의 도움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결혼식도 이제 집이 돕는다 또는 우리가 모아둔 돈으로 한다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결혼해서 일단 모아간다라는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지금까지 뭐 많은 돈을 모아놨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뭐 적금도 있고 뭐 요런 정도 있죠. 그리고 결혼하면 뭐 어떻게 주변에 요런 게 좀 있을 것 같아. 부조금도 이 정도는 들어올 것 같아. 뭔가 계산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무난한 결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남들 하는 건 다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음악을 연주를 하고 들어가서 뭐를 하고 이런 거 있죠. 만세삼창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한대요. 그리고 여행도 꼭 갈 곳은 가고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 하는 거 우리도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되지 않아?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뭐 해야만 할 어떤 리스트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한 발 한 발 꼭꼭 밟고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는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너의 짝을 참 잘 찾은 것 같다. 참 찾기 어려웠을 것 같은 짝인데 찾아줬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이 두 분은 주변에 좋은 친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같이 해주는 말이 너가 예전에 그때 그 사람 만났을 때 우리 정말 걱정 많이 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헤어지고 너가 정말 페인이 됐을 때도 정말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만나서 너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두 분은 서로 속이지 않고 공유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 시작이 조금 미미하더라도 뭐 이 미미함은 없는 시작이 아니라 뭐 의리번쩍한 시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작게 시작해서 크게 이루시는 결혼 생활이 되지 않겠나라고 여겨집니다. 자녀 부분도 생각보다는 빠르게 온다 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결혼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구비하고 결혼한다. 그것이 비록 뭐 특급 A급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지금 형편에 맞는 것들을 고루고루 구비하여 시작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살짝 부족한 듯한 두 사람이 만나서 크게 이루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시작이 나중에 보면 혹시 계획에 있었었어? 이런 사람을 선택했던 게 라는 얘기를 가끔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번에 상대방 분의 한때 같이 잘 놀던 친구들이 볼 때는 왜 이번 같은 사람과 결혼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번에 친구들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번에 상대방 쪽에서 아마 조금 더 그렇게 보는 분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4, 5년이 지나면 아, 너가 왜 이번과 결혼했는지 알 것 같다 라고 좋은 피드백을 해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분들은 아마 이렇게 결혼을 하실 것 같아요. 이 결혼 또한 굉장히 축복받을 수 있는 좋은 결혼이고 두 분 각자의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좋은 인생의 사건이 되겠다라고 여겨집니다. 미리 축복 드릴게요. 이번도 이렇게 마치고요. 접을게요.
자, 요번에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카드를 다 뽑았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분의 지금 상태. 3번 분의 지금 상태는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요. 누군가와 결혼까지 갈 뻔했다가 깨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한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그게 아니어서 연애 도중 깨졌거나 또는 실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중에 파혼의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이유는 아마도 경제적 상황 때문에 서로 뭔가가 안 맞아서 좀 깨져 있지 않나. 지금 어떻게 보면 3번 보는 이런 거 있죠. 뭐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해도 소용없어. 무조건 돈 모을 거야. 두고 봐. 뭐 이런 결심을 하셨을 수도 있다. 돈이 최고군 이 세상이라는 게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거 아닌 거 알지만 본인들이 뭔가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따가운 어떤 깨달음을 얻은 직후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예전에 누군가와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실패한 뒤에 누군가 이제 나는 안 만나고 있어요. 이런 거 있죠. 한 번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했었는데 그 사람과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뒤로는 전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뭐 이런 상태로 쭉 버티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기다리느냐. 나의 인생을 건져줄 대단한 배우자감을 어쩌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웬만한 사람은 다 거절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지기도 해요.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마음 다친 것까지 위로해 줄 사람은 없더라 라는 것을 3번 분이 좀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아픈 마음이나 또는 내가 겪었던 힘든 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보상할 만한 그런 어떤 배우자를 찾고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어떠한 내가 바라는 조건이 맞지 않다면 오로지 돈만 볼게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조건이 난 이런 여자라야 돼. 이런 남자라야 돼 라는 게 한 서너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걸 다 채우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사실은 돈이 중요하지 않을 텐데 3번 분에게 그것들을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해 오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경제적인 능력 이거를 좀 많이 보겠다라는 거죠.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이것을 기준으로 상대를 어쩌면 좀 기다리고만 있는 상태가 아니냐. 이 3번 분들은 마음 안에 두 가지가 공존해요. 물질과 나의 순수한 마음을 동시에 만족시킬 누군가가 꼭 있었으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직 혼자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3번 분은 뭐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죠. 난 네가 너무 좋다. 결혼을 하자. 뭐 넌 나 아니면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끔씩은 나 안 만나주면 나 정말 어디론가 가버릴지도 몰라. 너가 나 안 만나주면 내가 죽어버릴지도 몰라. 너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들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모면 미모, 어느 정도의 뭐 능력, 사교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교양도 좀 갖추고 계신 분들이고 누구와 결혼해도 별로 손색이 원래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떠한 일에선가 뭔가 트라우마를 겪으신 거죠. 그거를 해결해줄, 그거를 터뜨려줄 누군가를 기다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점괘를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상대가 될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그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볼게요. 그분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하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왔다고 보입니다. 뭐 주변에서 이제 욕을 들어먹었을 수도 있고요. 가끔은 이분의 직업 자체가 조금 사람들에게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직업 쪽에 계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법과 관련된 분이라든지 뭐 세금 관련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자를 대고 탁탁 뭔가를 자르고
칼을 쓰고 이런 분들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직업을 들자면은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 있죠. 의사, 검사, 판사, 그리고 감찰 하시는 분들, 또 세무 관련직, 뭐 공무원이라든지 고위직 관리라든지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조금 우리가 조금 작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회사의 격리, 회계실 이런 데 계신 분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낮게는 일수를 끊으러 다니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다소 강압적인 성향의 직업이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이분도 참 지금 여자가 또는 남자가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과 굉장히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을 만나기 얼마 전에 그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의 어떤 성격 또는 이제 직업 같은 경우에 약간 살짝 밤의 직업 쪽에 만약 계시다면 거절을 당하는 형태죠. 그리고 하시는 일에 대한 그분의 상대방 부모님들의 우려, 또 그 사람의 살짝 어떤 그 화가 났을 때 모습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분에게 하나의 과정이죠. 천성이 그렇다기보다는 현재 그분이 처해 있는 일의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가끔씩은 보면은 왜 우리 1초 1초를 다투는 그런 직업들 있죠. 방송 관련되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그 저널리스트 이런 분들 있죠. 조금 틀리면 굉장히 큰 파장이 불려오는 그런 분들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 한마디 딱 하면은 일시에 몇 천만 명이 알게 되는 그런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말발이 좋은 사람 또는 뭐 상당히 그 사람의 영향력이 매우 높은 사람, 가끔씩은 아주 드물게는 정치계 인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사람이 그 직업의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한번 보여준 거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굉장한 걱정과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결혼으로는 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가볍게는 이래요. 20대 같은 경우는 헤어지게 되는 이유가 뭐 욕을 잘못해서 뭐 점수가 깎였다든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상대방이 위기감을 느껴서 지금 3번의 상대방 분을 거절해요. 그러므로 해서 그 거절이 있은 뒤에 두 분은 굉장히 좀 신속하게 만나게 된다. 지금 이제 두 분이 언제쯤 만나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당장 2주 안에 2달 안에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는 소개를 받고 난 뒤에 두 번째 만났는데 결혼합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 사모분은 좀 황당하죠. 아니 나는 내 트라우마 치료해주는 그런 연애 과정이 필요해 라고 하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것저것 볼 거 뭐 있냐, 너 내 맘에 든다,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조금 황당한 청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상대방은 이 남자면 되겠군, 또는 그래 이 여자야, 뭐 시간 끌 거 없어, 또 어떻게 시간 끌다 보면 놓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마음이 급해서 몸이 달아서 바로 그냥 추진해서 결혼하려고 밀어붙인다? 이렇게 좀 보여요. 굉장히 급속도로 결혼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이제 선을 보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 직업이 상당히 좋고 이런 사람 왜 아직 결혼 안 했을까? 이런 거 있죠. 그런 분을 딱 만났는데 만나고 첫날은 서로 그냥 이렇게 눈길도 겉으로 돌고 이러다가 두 번 정도 만났을 때 이것저것 물어보고 본인한테 질문하고요. 본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냥 나랑 결혼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남자분이 만약에 이런 상대방을 만난다면 여자의 재력이 상당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여자분 입장에서 상대방 남자를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나왔다 했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일을 추진하는 능력이나 직업이나 재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굉장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남들이 볼 때는 조금만 보고 결혼했지 이런 얘기를 서로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결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요. 가끔은 10주 안에 이것저것 준비해서 후다다닥 해치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게 빨리 하지 못하면 파토나기 쉽다. 이렇게 읽어드려 볼게요. 자, 주변의 반응은 어떠하냐? 모두가 축하한다. 모두가 잘했다고 칭찬한다. 사람들마다 입에 모두 칭찬과 어떤 이거 뭐 존경은 아니고 그냥 우아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번분이 여자분이시면 결혼식장에 와서 그 신랑의 남자분들이 우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이다 그러면 남자분의 친구분들이 상대방 여자를 아니죠, 거꾸로죠. 뭐 상대방 여자분의 친구들이 본인을 바라보고 이제 그 눈빛 있잖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과 양쪽 입꼬리가 위로 쓱 올라가는 표정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대단히 많은 사람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결혼이 된다. 좋은 한 쌍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시작부터 모든 걸 갖추고 합니다. 뭐 집, 차, 두 사람 다의 직업 이런 것들 있죠. 이제 이런 모든 것들 뭐 주변에 이제 가족들에게 선물을 듬뿍 한다든지 충분히 좀 그런 풍족한 결혼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고루고루 갖추고 양도 풍성하게 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결혼으로 주변에 좀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주변에 좀 퍼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결혼식에 오신 분들을 대접하는 식사도 매우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자녀 부분은요. 자녀는 생각보다는 조금 빠르게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은 자녀를 만들 시간이 없다? 이런 식으로도 좀 읽혀져요. 두 분 다 굉장히 좀 바쁘기도 하고 두 사람이 또 너무 좋다 보니까 신혼 초에는 너무 좋다 보니까 뭐 계획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2년 동안은 아이는 갖지 말자 이런 어떤 계획하에 뭔가 그 신혼을 좀 즐긴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결혼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지금의 아픔은 지금 3번 분이 갖고 있는 그 트라우마 생각도 안 난다라고 합니다. 내가 트라우마를 다 극복하고 결혼하려는 건 너무너무 늦게 가는 작전이었구나. 사람을 한 명 잘 만나면 이렇게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구나. 이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 있다. 트라우마의 트자도 아마 안 나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람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시기가 문제였고 사람이 문제였다. 그리고 그 사람과 3번 분과의 관계에서 3번 분이 겪으셨던 이 상처는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동네 친구한테 과자 뺏겨서 울은 거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때는 세상 떠나갔듯이 서러웠지만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냥 내가 왜 그랬지? 이런 느낌 드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만나실 분들을 위해서 마음 단돌이 잘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3번 분들도 화이팅입니다. 여기까지 3번 분들 줄일게요. 자, 이제 4번을 해볼까요? 자, 4번 카드 뽑았습니다. 볼게요. 자, 4번을 뽑으신 분들의 현재 상태를 볼게요. 자, 무슨 큰일이 있으셨군요. 그죠? 이건 뭐 있는 대로 읽으면 좀 그래요. 본인들은 솔직히 자기들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별을 당했다라고 보입니다. 상대방이 환승했을 수도 있고요. 가끔씩은 이제 본인의 어떤 집안의 재물 또는 자기 자체가 이루어 놓았던 것들이 무너짐으로써 이별을 함께 경험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회사를 퇴직하면서 상대방과 헤어지게 됐다든지 본인들이 몸이 몹시 아프면서 상대가 이별을 고했다든지 또는 본인이 이별을 고했을 수 있죠. 아프신 경우에. 그리고 상대방이 본인 몰래 다른 누군가를 만나신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뭐 이별을 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주로 좀 환승당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아직도 그 사람과 안 끝났다고 생각해요. 돌아오게 될 거야.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지금 그러고 계신 거야. 나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직 그 사람에게서 좀 벗어나지 못한 본인의 또 종속된 마음이 그 사람의 그림자를 아직도 좀 뒤집어 쓰고 있게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좀 벗어나야 할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제 본인은 여기에 어느 정도 좀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일 어떻게 보면은 언제 제외되나요? 이런 타로를 본다든지 또는 점을 치고 있다든지 그 사람이 꿈에 나오면 혹시 돌아오는 게 아닐까 기대한다든지 이러고 계신 중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처럼 여기에서 빠져나와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큰일이네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누군가는 기다리시죠. 이런 거예요. 누군가 정말 좋은 사람이 다시 와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예전 그 사람이 나 이런 거 있죠. 구관이 명관이야. 걔만큼 날 잘 맞춰줄 사람은 없어. 이런 생각을 하세요.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당하셨군요. 자, 이거 참 이걸 깨뜨려주는 인연이 나타나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될 그분은 지금 그럼 그 사람은 뭘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떤 사람인가를 봐요. 그분은 지금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에 노력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딱 저 반열에 올라설 것 같은데 조금 이게 참 안 된다. 내가 1, 2, 3, 4, 5까지 왔는데 이 6을 탁 올라가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거 있죠. 노력을 계속 해오셨던 분의 그 마지막 어떤 피치를 가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가끔씩은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본인들이 회사의 뭐 대리급인데 과장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연봉도 과장보다 낮은데 이놈의 과장은 내가 하면 자기 이름 딱 붙여서 내고, 그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꾸역꾸역 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술을 연마한다면 그 기술의 꼭지점까지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 가끔은 지치지만 그래도 그거를 끝끝내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리고 그분도 지금 누군가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이제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서로가 좀 마땅해하지 않는다? 또는 서로가 끊임없이 의심한다? 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는 헤어지고 난 뒤에 그 상대방의 과거 부정 이런 것들을 막 캐고 있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좀 마이너스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볼 때는 분명 마이너스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멀리 볼 때 길게 볼 때는 이 사람에게 이게 지금 필요한 공부다라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좀 마이너스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플러스가 될지도 모르는 일에 시간을 쏟고 있는 사람이에요. 키는 작지는 않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이 4번 뽑으신 분들 중에 조금 작은 분도 있어요. 키가 170이 살짝 안 되는 분도 좀 보이는데 그런 분들도 비율이 괜찮아서요.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 170이 살짝 안 된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150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도 살짝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데 비율이 괜찮은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자기 신체에 약점이 있는데요. 그것을 패션으로 잘 커버를 잘 하고 있고 뭐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고 있다든지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죠. 저 친구는 뭐 상체가 하체보다 조금 발달이 됐는데 그게 나름 저 친구가 옷 입는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자기랑 잘 어울리게 잘하고 있다 이런 분들 있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몸매의 굴곡이 예뻐서 보기에 좋다 이런 식으로 좀 보인다라는 부분이세요. 그런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못생긴 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손이 묵툭하게 생겼다든지 또는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부분 참 못생겼네 가 딱 분명히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여자분들은
머리를 길게 해서 커버를 하고 있어요. 조금 못생겨도요, 여자 같은 경우는 특장점이 뭐냐 하면 머리를 기르면 헤어스타일에 이렇게 조금 포인트를 주면 굉장히 그쪽으로 이렇게 좀 이뻐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단점을 갖고 있는 외모지만 자기 나름 컴플러치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분이세요. 자기 자신을 잘 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TPO에 맞추어서 옷을 굉장히 잘 입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입는 옷은 좀 정통적인 스타일이 많습니다.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복 같은 종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꽃정장에 가까운 뭐 세미 정장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영업직이실 경우도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요즘 영업직들이 옷을 제일 잘 입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구두는 굉장히 자주 닳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은 좀 있다, 이래 보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좀 쌓아놓은 사람들, 이렇게 좀 보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준비가 좀 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을 잘 극복하고 자기 준비가 되어 있고 싫은 일도 묵묵히 조금 할 줄은 아는 사람, 그리고 위아래의 개념이 좀 분명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나의 가정으로 왔을 때 집안에서 절대 분란을 일으킬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확신이 든답니다. 이분을 바라볼 때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일단 뭐 집안 사람들이 좋아하겠네. 그리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아이를 같이 키울 때 굉장히 같이 좀 뭘 잘해줄 것 같다라는 느낌? 4번분이 남자분이시라면 상대방 여자를 딱 봤을 때 얘는 현모양처감이구나를 딱 알아요. 보는 순간 얘는 참 좋은 엄마가 되겠다. 우리 엄마가 얘를 너무 좋아하겠다. 뭐 우리 아버지도 흐뭇해하실 것 같다. 그리고 친구들이 봐도 야, 너 뭐 결혼하기 전에는 뭐 너 이러더니 결혼할 때 딱 되니까 이런 사람 딱 골라서 결혼하네, 이런 느낌 있죠. 딱 결혼에 적합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 둘이 함께 힘든 것을 겪더라도 이 사람은 도망가거나 나한테 책임을 떠맡기지 않고 함께 뭔가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믿음 있죠. 인간적인 믿음. 그런 것이 좀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4번의 상대방 분이 사회생활에서는 가끔 손해도 좀 보고 살았을 거다라는 거죠. 친구들 사이에서나 직장에서도 제일 힘든 거를 떠맡아도 그냥 불만 없이 있죠. 조금 힘은 들지만 뭐 자기도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냥 그래 뭐 내가 하지 하고 그냥 그거를 이렇게 딱 맡아주는 사람 있죠. 좀 그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책임감이 강하고 전체를 좀 위할 줄 아는 마인드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4번이 남자분이신 경우에 4번의 상대방 여자분이 뭐 만약에 예쁘다면 어딘가 성형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예쁘셨던 분은 아니에요. 근데 성형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노력으로 좀 많이 예뻐져 있는 거지, 원래는 예전 초등 때 사진을 본다든지 하면 이게 본질이 예쁘신 분은 아니었구나를 조금 알게 돼요. 근데 그 노력 또한 이 사람의 능력이기 때문에 본인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결혼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해요. 이 4번의 상대방 분을 객관적으로 볼 때 결혼하기에는 딱 준비된 사람이구나, 화려해 보이지는 않으나 믿음이 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격식적인 자리에서는 굉장히 아름답게 딱 하고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집에서 퍼져 있는 모습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집에 퍼져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좀 가장 간단한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뭐 결혼을 하고 나면 이런 내추럴한 모습이 또 서로 좋을 수도 있죠. 연애할 때 그런 모습을 보시는 건 좀 힘들겠지만 이건 지금 결혼의 상황을 보는 거라서 아마 이러한 분들일 겁니다 라고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먹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만나시게 되면 함께 이것저것 먹으러 다니면서 좀 정이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4번이 남자분이시라면 4번의 상대방 여자분 있죠. 참 좋은 게 음식을 잘해요. 음식을 잘하고 영양가 계산 같은 것도 잘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마누라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얼핏 들고 있습니다. 뭐 조금도 부어놓고 음식도 잘하고 나름대로 자기 관리도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 나설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도 좀 알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과거의 사진을 보면 조금 이랬었나 하면서 웃음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자, 언제쯤 만날까요? 2달 안에 만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2달 안에 만납니다. 그리고 이 2달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많이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4번 분이 과거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꾸 그냥 님이랑 내미랑 그냥 이 상태를 안 벗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누가 소개한다 그러면 뽀로로 나가셔야 되고요. 또 어디 누가 온다 그러면 반갑게 그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예쁘게 반갑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번호 따고 이렇게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두 분이 이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결혼까지 가느냐. 많이 싸워요. 두 분이 다툼이 많고요. 그런데 두 분 중에 여자분이 굉장히 슬기롭게 이 다툼을 잘 갈무리를 해서 함께 다툼을 토론으로 만들어가는 이 여자분의 역할 때문에 더욱 남자분이 이 여자에 대해서 믿게 돼요. 집안에 뭔 일이 생겨도 얘가 조율을 참 잘하겠다 이런 느낌을 줘요. 100점짜리 와이프처럼 느껴진다. 처음에 외모는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았으나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을 해소해가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그 갈등들을 풀어나가는 그 모습들, 그런 어떤 지혜를 사용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이 사람과는 내가 어디에 가서도 살 수 있겠고 무엇을 해도 이 사람이 옆에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처음에 외모를 막 따지던 나의 눈이 어때요? 나중에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주변의 어떤 반응들은요. 이래요. 너 성공했다. 이런 반응. 야, 너 성공했네. 그리고 이제 가끔씩은 여러분들의 철없는 주변 친구들 중에는 뭐 키가 작다든지 뭐 이런 약간 농담 섞인 핀잔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다 그냥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거 없다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두 분이 닮진 않았거든요. 안 닮았어요. 솔직히 4번보다 4번의 상대방 분이 조금 외모가 못하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4번 분이 보아주고 4번 분께서 이 4번의 상대분에게 결국은 매혹되어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매력에 갇혀서 본인이 아마 청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두 분의 삶은 놀이와 같은 삶이 된다. 좋은데 놀러가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예쁜 옷을 함께 사 입고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삶 속에서 즐거움 가득하게 출발을 하시게 되겠다고 여겨집니다. 자, 4번 분들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왠지 이건 좀 살짝 눈물 나는 스토리예요. 이거는요. 인간 승리 이런 거에 좀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4번의 상대방의 인간 승리네요. 그리고 4번 분은 이 결혼 이후에도 과거에 그 사람 잊지는 못해요. 근데 언젠가 그게 한번 깨질 날이 온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날이 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1번에서 4번까지 본인들과 유사한 케이스, 지금 나의 상태가 1, 2, 3, 4 중에 뭐냐를 보시고 후에 선택을 하셔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1, 2, 3, 4에 나오는 상대방 분들 중에 어떤 상대든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만나셔서 행복한 결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상대방 준비돼야 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외로움 속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본인에게 이런 아주 적절한 짝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과 마음과 사회적인 그리고 주변 인간관계적인 부분들을 잘 정리정돈하고 예쁘게 기다리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축복드리고요. 좋은 분 만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타로마스터 유나킴이었습니다.